여러분, 트레이딩 차트 보시다가 길고 뾰족한 캔들 그림자를 딱 마주쳤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손절매를 대체 어디에 둬야 하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까다로운 상황을 명쾌하게 헤쳐나갈 프로들의 전략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긴 그림자 캔들이라는 게요, 사실 딱 양날의 검 같아요. 한편으로는 엄청난 추세 전환을 알리면서 엄청난 수익의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변동성으로 판단 한번 잘못하면 계좌를 순식간에 녹여버릴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죠. 이 신호를 어떻게 읽어내느냐, 거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왜 이 긴 그림자 앞에서 그렇게 고민에 빠지는지 그 근본적인 딜레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우선 이 그림자, 그러니까 윅이라고 부르는 게 뭔지부터 확실히 해볼게요. 이 얇은 선은 단순히 고점, 저점을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얇은 선 하나에 말이죠,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그 전투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가격이 여기선 안 돼 하고 강하게 거부당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모든 트레이더들이 느끼는 그 답답함 그 자체입니다. 손절매를 저기 그림자 맨 끝에다 걸자니 와, 손실폭이 너무 커져서 손익비가 말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몸통 가까이 바짝 붙이면 어때요? 가격이 살짝만 흔들어도 그냥 바로 털려버리는 거죠.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다들 공감하시죠? 자, 좋습니다. 문제점이 뭔지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볼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손실 관리죠. 이게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손절매, 즉 스탑로스를 실패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통제 불가능한 시장의 혼돈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손실의 크기를 스스로 정하는 것. 이것보다 더 이성적인 판단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프로 트레이더의 전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손절매 주문이라는 건 나 이 이상은 손실 안 볼래 하고 미리 최대 손실액을 정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딱 그 가격에 오면 기계가 알아서 포지션을 정리해 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공포나 탐욕 같은 감정이 끼어들 틈을 아예 없애버리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손절매 위치가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네, 바로 이 손익비 때문이죠.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꾸준히 돈을 벌려면 한번 크게 먹는 게 자잘하게 잃는 것보다 커야 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이 손절 라인을 어디에 긋느냐가 바로 이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이상 감이나 추측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손절매 위치를 잡는 법, 프로들이 사용하는 명확한 3단계 전략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 3단계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첫째, 전체적인 상황을 읽고, 둘째, 그 안에서 중요한 레벨을 찾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손절매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 세 단계만 제대로 거치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답답한 딜레마가 아주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한 단계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 상황 읽기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긴 그림자 캔들은 절대 혼자 뚝 떨어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상승 추세인가요? 아니면 하락 추세? 그것도 아니면 그냥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장인가요? 그리고 거래량은요? 거래량이 빵 터져졌다면 그 움직임에 더 힘이 실리는 거겠죠. 이동평균선 같은 중요한 지표들은 어디쯤 있는지, RSI는 과매수나 과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주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봐야만 그 캔들의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캔들 자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긴 그림자가 한번 쫙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그 가격대 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분명히 과거의 지지선이나 저항선 역할을 했던 아주 의미 있는 가격대, 레벨이 숨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거기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림자의 맨 끝자락이 아니라 바로 이 숨어 있는 역사적인 레벨이
우리의 진짜 리스크 기준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실행이죠. 우리가 1, 2단계에서 찾아낸 그 핵심 레벨 있죠? 바로 그 살짝 아래나 위에, 그러니까 그 레벨 바로 너머에 손절매를 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그 고민이 해결되는 거죠. 리스크를 무작정 키우지도 않고 어설픈 가격 흔들림에 털리지도 않는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손절 라인을 드디어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기술적인 전략은 거의 완벽해졌어요. 계획은 정말 그럴싸하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다루기 가장 힘든 변수,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 말이 정말 뼈 때리죠. 당신이 느끼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라. 프로 트레이딩의 심리가 얼마나 반직관적인지를 딱 보여주는 말이에요. 남들이 다 무서워서 던질 때 사고, 모두가 축배를 들 때 파는 그런 용기 말이죠. 머리로는 다 아는데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 바로 그 영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요, 이런 감정의 덫에 한번 걸리면 그냥 끝입니다. 손실 볼까봐 무서워서 좋은 자리에서 너무 빨리 나와버리는 두려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못 파는 탐욕. 방금 잃은 돈 바로 되찾으려고 덤비는 보복매매. 그리고 이런 손실이 계속 쌓이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까지.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적이에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을 지킬 수 있는 원칙과 규율이 없다면 그건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특히 시장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내 감정도 롤러코스터를 탈 때 그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기계처럼 여러분의 계획을 프로답게 실행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모아서 이 까다로운 시장 신호를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우리의 관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긴 그림자 캔들은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신호도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잠깐 숨 좀 고르고 지금부터는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시간이야 라고 말이죠. 일종의 기회이자 도전 과제인 셈입니다. 시장은 원래 혼돈 그 자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딱 하나, 손실의 크기만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프레임워크가 바로 그 혼돈 속에서 여러분만의 질서와 통제력을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 넘어갔습니다.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서 자신만의 통제력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